세상 작은 것들이랑 논다는 기분으로 너무 재밌게 썼어요. 내 글을 누구에게 평가받는다는 거로부터도 자유롭고, 잘 써야 된다는 거로부터도 자유로워가지고, 그리고 이게 북드라마에 연재를 한 거거든요. 그게 되게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책이 나올 거라는 꿈은 못 가졌는데, 한 2주에 한 번꼴로 진짜 작은 동화책 한 편 한 편씩 읽으면서 그냥 제 생활을 돌아보고 쓴 거여가지고, 그냥 제 얘기기도 하고 동화 얘기기도 해서 너무 가볍고 즐겁게 썼던 것 같아요. 계기는 일단 애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인데, 갓난 애들부터 이제 어린이들을 키우니까 애들 이제 읽어주려고 동화책을 이제 많이 보면서, 동화책이 제가 그냥 알고 있던 상식이랑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엄마가 처음 되고 보니까 시키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사회에서. 그것도 이제 다 상품을 구매해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나중에는 이해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모유 수유를 해라, 분유를 몇 리터 먹여라, 그 다음에 뭐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라, 이런 게 너무 많은 육아서에 있어서 되게 지쳐 있을 때 동화책을 보니까 거기는 애들이 그 교재 없이 잘 살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안 묻고 자기 길 걸어가고, 그런 동화 속 주인공들이 되게 예뻐 보이기도 하고, 또 저희 애들이 크는 거, 2살, 3살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사람이 크는 게 정답이 별로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화책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 동화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육아 스트레스에 지쳤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동화 인류학이라고 한 거는, 동화가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림 동화는 모든 사람이 아는 건데, 그 이야기 안에서 작은 것들을 출연한다든지, 아니면 조실 부모와 아이들이 자기 재치로 남의 운명에 개입해서 그 결과로 이제 자기 길 하나를 열어간다든지, 이런 패턴 같은 거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림 동화 자체를 독일에서의 어떤 옛날 이야기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고, 근데 그 동화 안에서 작동하는 상상력이라는 게 어쩌면은 인간의 원천적인 삶에 대한 태도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 책은 호모 사피엔스가 어떤 식으로 의식 구조를 갖게 됐는가, 어떤 식으로 자기 삶을 철학하게 됐는가,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 동화에 나타나는 마녀라든가, 아니면 난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인류가 이 세상과 마주할 때 쓰는 생각의 기술법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계속 동화를 읽어가다 보면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위치는 다르지만 이제 전 세계의 동화들을 그런 패턴과 그러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지금도 좋아하는, 이제 우리 시대의 이 인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그 그림 동화가 담고 있는 인류의 생각 기술을 이렇게 이제 잘 살려가면서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방법, 우리의 상식이 구성되는 방식, 그거에 대해서 되비춰주는 거울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림 동화를 인류학으로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동화가 가장 재밌었던 거는 거기 주인공들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였고, 별 볼 일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별 볼 일이 있었는데, 왕자랑 공주가 이야기가 시작하자마자 금방 별 볼 일 없어진다는 게, 이게 왜 이런 패턴이 되게 많고 강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동화책을, 그림 동화집을 전편을 다 이렇게 계속 봐나갈 때 주인공들이 작기도 하고, 사이즈가 작기도 하죠, 엄지동자처럼. 가진 게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동화는 완두콩,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콩 같은 것도 주인공이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도 하고. 근데 동화 안에서
이 숲이 되게 또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그때 이제 제 고민이랑 맞물려 있겠지만, 작다는 것 자체가 크다의 반대말이니까 크고 당연하고 자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이야기들은 별로 관심이 없구나에 제가 이걸 되게 깊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렇게 키워라, 엄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살아가려면 갖춰야 될 게 되게 많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동화를 보니까 실은 그런 거가 완두콩 입장에서는 뭐겠어? 아니면 뭐 엄지동자 입장에서는 뭐겠어? 그러니까 동화가 눈높이를 낮추는 거죠. 가장 이 작다는 것 자체가 시야를 가장 이렇게 땅바닥으로 내리기도 하고, 당연한 옛날 이야기들은 그것 자체로부터 멀어지는 게 네 인생에는 한 뭐 시절일 수도 있고 인생 전체에서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야, 이러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이 작은 것들에 주목을 되게 하게 되고, 그러고 동화를 이렇게 이제 작은 것이 동화의 핵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동화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그때부터 눈에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뭐 동물들도 큰 동물이 나올 때랑 작은 동물이 나올 때랑 이제 뭐 척도나 가치에 대한 얘기가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숲이었는데, 동화는 작은 것들이 그림 동화일 경우죠. 숲에 딱 떨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하니까 아, 숲은 왕국의 반대말이고 척도 없는 세계에서 척도를 모르는 애들이 자기식으로 살 길을 막 찾아가는 걸 대단히 좋아하는구나. 독일의 민담이지만 우리나라 옛날 얘기에도 그런 게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시대의 이제 뭐 소설이라든가 지배적인 뭐 성공담 같은 것도 있지만 그냥 오랫도록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좋아한 이야기는 이렇게 질서나 아니면 지배적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꼭 그런 것만 않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왔던 거를 사람들은 좋아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지금 저한테는 그 문제를 생각을 더 하고 싶다는 욕망이 이제 들었던 거죠. 네. 동화를 많이 이제 그 어른들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너무 좋았고, 그게 거기는 이제 근본적인 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이 내 몫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거를 읽고 얻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원형적인 마음의 공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른들일수록 이제 자기가 어른들은 많이 이렇게 갖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기억도 그렇고 뭐 성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치관이 점점 굳어져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동화책과 함께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은 숲에서 살아가야 돼. 카오스 속에서 자기 길을 자기가 뚫어가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이제 어른들일수록 가지고 가시게 되다 보면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요? 네, 기준 없이 자기 삶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애들한테도 애들이 물론 그 고생 안 하면 좋지만 그게 네 몫이다라는 거를 계속 염두에 두면 좀 냉혹한데, 그런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그 자기 살 길 자기가 찾아가는 한 사람의 엄마, 한 사람의 어린이, 이래서 이제 가끔 집에서 밥 먹고 또 자기 길 갔다가 어쩌다 다시 만나고 이렇게 일이 열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어디서나 그 제가 있는 자리에서 보여지는 풍경, 떠오르는 생각을 이제 고전이랑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친구들이랑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풍경들을 잊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문장은 그런 데서 이제 사이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이 다음 책은 뭐 여행기에 대한 책이에요. 그렇게 백인 한 인류학자가 남아메리카의 인류학 답사를 떠나는 여행기인데, 거기서 이제 원래는 누군가를 관찰하러, 누군가에 대해서 뭐 방관자처럼 보고서를 쓸 계획으로 떠났던 여행에서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자기의 그 발견,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될 거라는
그러한 깨달음 하나를 얻어오는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내 삶에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이렇게 슬픈 열대처럼,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처럼 바라보고 나도 어떤 사람으로 아직 여전히 숲에 있는 것처럼 살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이제 꿈꾸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인문공간 세종의 선생님들이랑 제가 이렇게 공부하게 돼서 기쁘다라는 말씀을 책의 서문에도 썼는데요. 인문공간 세종은 세종시에 있는 인문학 연구 동아리 공동체인데, 세종시에 계신 선생님들도 물론 언젠가는 오게 되시겠지만 지금은 이 코로나가 이제 이 역병의 계절에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하면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저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인연을 맺어갈 국리를 하게 한 위기이자 기회인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온라인 세미나를 많이 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 동화를 인력으로 이제 보는 세미나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서양 철학자들의 책을 스피노자나 니체나 이런 훌륭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따라가 본다든지, 그렇게 이제 천천히 온라인 상으로 네트워킹 하면서 책을 읽는 이제 네트워크의 공동체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각자 자기 자리에 이제 생업이 있고 직장에 다니고 주부로 바쁘게 오후를 보내고, 근데 밤에 잠깐 책을 보면서 나누는 그러한 길을 닫고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공부가 계속 흘러다니는 길 위에 있는 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싶고 그 길 위에서 많은 선생님들이랑 읽고 쓰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모두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우리 다 한참도 모르는 그 삶의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카오스, 말 그대로 이제 제가 또 이 책에서는 숲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루하루를 나에게 내가 오늘 통과해야 될 숲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지. 왜 개구리 왕자도 저런 버릇없는 공주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백설공주도 의도치 않았는데 난장이들 만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 벌어진 일이 내 숲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 귀한 사건을 아주 슬기롭게 재치 있게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 또 다른 숲이 열린다. 이러한 가볍고 발랄한 매일매일의 모험을 좋아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어른들과 많은 아이들과 이 책을 나누고 싶습니다.